이번 강의는 본격적인 유기화학 공부에 앞서 일반화학에서 중요했던 개념들을 다뤄보려 합니다. 만약 일반화학 공부를 탄탄히 하셨다면 이번 강의는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기화학은 탄소를 가진 분자가 반응하는 걸 다루는데요. 반응은 결국 어떤 결합은 깨지고 새 결합은 생성되는 것입니다. 즉 전자의 흐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탄소가 하는 결합이니까 아무래도 이온 결합이 아니고 공유 결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화학 개념 중에 특히 공유 결합에 대해 알고 반응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반응은 다음 영상에서 다룰 거고 이번 영상에서는 공유 결합을 알아봅시다. 공유 결합은 왜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그래야 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서로 떨어져 있다가 가까워질수록 핵과 전자의 인력으로 에너지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끌어당기니까 가까워진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너무 가까워지면 핵하고 핵 그리고 전자와 전자의 반발력으로 오히려 불안정해집니다. 서로 밀치는 힘이 강해져서 더 가까워지는 게 부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어딘가 가장 안정해지는 지점이 있고 그때 공유결합이 생성됩니다. 이때 핵 간의 거리가 결합 길이가 되고요. 이렇게 결합을 생성하면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결합 에너지가 됩니다. 수소기체의 경우에는 436kJ/몰의 결합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번엔 공유결합과 오비탈에 대해 알아볼게요. 공유결합이라 하는 건 전자를 공유하는 거죠. 그런데 전자는 오비탈에 있잖아요. s오비탈하고 p오비탈 기억나시죠? 근데 원자 간 공유결합을 이룰 때 이러한 s오비탈, p오비탈이 서로 그냥 바로 겹쳐지는 게 아니고 혼성화를 한 후에 겹쳐진다는 이론이 혼성오비탈 이론입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CH4를 보도록 할게요. 뭔가 직관적으로 CH4를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C가 4개의 수소와 이루는 4개의 결합이 동등한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s오비탈 1개, p오비탈 3개면 s오비탈인 결합이랑 p오비탈인 결합이 아무래도 다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혼성오비탈 이론에서는 이 4개의 결합이 같으려면 4개의 오비탈이 똑같아야 하니까 혼성화를 먼저 거쳐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혼성화가 될까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스테릭 넘버를 알아야 합니다. 스테릭 넘버는 고립 전자쌍이랑 공유 전자쌍 수를 합치면 나오는 건데요. 이때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다중결합은 1개로 취급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질소하고 질소가 3중결합이어도 1개 그리고 산소하고 산소가 2중결합이어도 그냥 1개로 취급해요. 스테릭 넘버가 4면 sp3 혼성화를 하고 3이면 sp2 혼성화 그리고 2면 sp 혼성화를 합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스테릭 넘버가 4인 경우부터 볼게요. CH4에서 C를 보도록 합시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H랑 공유결합을 4개 해서 공유전자쌍이 4개겠죠. 그래서 스테릭 넘버가 4네요. 이렇게 스테릭 넘버가 4면 s오비탈 1개하고 p오비탈 3개가 혼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4개의 동등한 sp3 오비탈을 만들게 돼요. 이번엔 NH3를 보도록 할게요. 얘는 N을 보면 고립전자쌍이 1개 있고 공유전자쌍이 3개 있어서 합쳐서 스테릭 넘버가 4개입니다. 얘도 sp3 오비탈로 4개로 이렇게 혼성화가 되고 H2O도 보도록 할게요. 얘는 보면 고립전자쌍이 이렇게 2개 그리고 공유전자쌍도 2개라 스테릭 넘버가 4입니다. 스테릭 넘버가 4면 sp3 혼성화를 하고 그래서 동등한 sp3 오비탈 4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sp3 혼성화를 할 때 구조를 보도록 할게요. 전자는 서로 반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로 멀어지려고 하겠죠. 그래서 4개의 sp3 오비탈이 최대한 멀어지려면 테트라헤드랄, 즉 정사면체 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각은 대략 109.5도가 돼요. 그래서 CH4를 보면 뭔가 입체적으로 잘 그리지 못했지만 실제로는 전부 109.5도를 이루면서 정사면체 같은 구조가 되겠죠. 그런데 구조를 따질 땐 전자쌍은 포함이 되지 않아요. 고립 전자쌍은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전자만 본단 말이죠. 그래서 NH3를 보면 만약에 고립 전자쌍까지 세면 정사면체가 되겠지만 얘는 세지 않기 때문에 N하고 H만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립 전자쌍은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NH3만 보면 피라미드 구조가 됩니다. H2O도 똑같이 고립 전자쌍은 무시를 하고 H 2개랑 O만 이렇게 보면 구분형이 되겠네요. 하나 추가로 설명을 하자면 공유 전자쌍은 2개의 원소에 퍼져 있는데 고립 전자쌍은 하나에만 있죠. 그래서 더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막 다른 애들을 막 밀칩니다. 자기가 많은 자리를 차지를 하려고. 그래서 그 결과 결합각이 좀 작아져요. 그래서 CH4는 109.5도지만 NH3는 대략 107도 정도가 되고 H2O는 104.5도 정도가 됩니다. 다음으로 스테링 넘버가 3인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C2H4를 볼까요? 얘네를 먼저 구조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데 그럼 C는 이렇게 1개, 2개, 3개 스테링 넘버가 3입니다. 여기가 이중결합이니까 4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다중결합은 1개 취급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얘도 1개 취급해서 스테링 넘버는 3입니다. 스테링 넘버가 3이면 sp2 결합을 합니다. s오비탈 1개랑 p오비탈 2개가 합쳐져서 동등한 3개의 sp2 오비탈로 혼성화되는 거죠. 그러면 p오비탈이 하나 남죠? 그럼 걔네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p오비탈이 남는데 이 p오비탈끼리 이렇게 평행하게 있어서 결합을 이룹니다. 이렇게 평행하게 이루는 애들을 파이 결합이라고 하고 이렇게 직접 겹쳐지는 이번에 새로 배운 파이 결합 말고 계속 sp3에서도 했던 그런 직접 겹쳐져서 이루는 결합들을 시그마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중결합의 경우에는 이렇게 시그마 결합 1개 그리고 파이 결합 1개 이렇게 2개가 합쳐져서 이중결합을 이루는 거죠. O2도 보도록 할게요. O2는 이렇게 되고 그리고 고립 전자쌍이 있겠죠. 그래서 O를 보면 이렇게 1개, 고립 전자쌍 2개 해서 스테링 넘버가 3입니다. 이번에도 sp2 오비탈을 이루게 되고 이렇게 sp2 오비탈이 3개 있고 남은 p 오비탈끼리 평행하게 파이 결합을 이루겠죠. 그래서 O에서의 이중 결합도 시그마 결합 1개 그리고 파이 결합 1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BH3를 보도록 할게요. BH3는 이렇게 그리면 3개의 공유 결합을 하죠. 그래서 스테링 넘버는 3이고 스테링 넘버가 3이면 sp2 혼성화를 하고 p오비탈이 남죠. 이때 p오비탈은 그냥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BH3의 경우에는 되게 전자를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럼 sp2 오비탈은 어떤 구조를 가지느냐 한번 보도록 하면 p오비탈은 수직으로 이렇게 있고요. 3개의 sp2 오비탈끼리 최대한 멀어지면 서로 평면 삼각형 구조를 이루고 각은 120도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스테링 넘버가 2인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C2H2를 보도록 하면 얘네의 경우엔 이렇게 되고 C를 보면 이렇게 2개 라서 스테링 넘버가 2가 되겠죠.
이번에도 4개 아닌가? 라고 하시면 안 되고, 다중결합이지만 한 개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스테릭 넘버가 2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테릭 넘버가 2면 s오비탈 하나하고 p오비탈 하나가 혼성화돼서 2개의 sp 오비탈로 혼성화되고 남은 p오비탈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p오비탈 2개는 뭐에 쓰이냐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파이결합해서 2개의 파이결합을 만들고 시그마 결합까지 이렇게 3개가 3중 결합을 이루는 거예요. 배 H2도 보도록 할게요. 얘네도 스테릭 넘버가 이렇게 보면 그냥 공유 결합 2개로 2입니다. 그리고 남은 p오비탈은 그냥 이렇게 비어 있고요. sp-오비탈은 H랑 공유 결합을 이루겠죠. 이때는 시그마 결합이 되겠죠. 얘네의 구조도 보도록 하면 이렇게 p오비탈 2개는 수직으로 존재하여 있고 거기에 대해서 수직인 2개의 sp-오비탈은 최대한 멀려면 180도를 이루어야 하겠죠. 그래서 180도를 이루니까 구조는 선형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분자를 보면서 한번 혼성 오비탈을 따져보도록 할게요. 5를 보면 스테릭 넘버가 고립전자쌍 2개, 공유 전자쌍 2개라 4가 되겠죠. 그럼 얘네는 sp3 오비탈로 혼성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2개의 고립 전자쌍은 구조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구분형 구조가 되겠죠. 이 C를 보도록 할게요. 이때 C는 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3개, 다중결합은 1개로 취급하기 때문에 스테릭 넘버가 3이 됩니다. 그러면 sp2 오비탈을 이루겠고요. 그리고 각은 약 120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빈 p오비탈은 이렇게 2개가 파이 결합을 이룰 거고 그래서 이때 이중 결합은 시그마 결합 1개, 파이 결합 1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이때 C는 얘랑 똑같으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고 이 C를 보도록 할게요. 얘는 스테릭 넘버가 2가 되겠죠. 왜냐면 3중 결합은 다중 결합이지만 1개로 셉니다. 그래서 스테릭 넘버가 2니까 sp 혼성화를 이루고 이때 p오비탈 2개가 남은 건 이렇게 얘네끼리 파이 결합을 이뤄서 3중 결합은 시그마 1개랑 파이 결합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C를 보도록 할게요. 얘는 공유 전자쌍이 4개라서 스테릭 넘버가 4가 되기 때문에 sp3 혼성화를 이루고 각은 109.5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혼성 오비탈 이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추가적으로 분자 오비탈 이론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위의 혼성 오비탈 이론은 각 원자의 오비탈이 혼성화된 후에 그 오비탈이 단순히 겹쳐지는 게 공유 결합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분자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원자의 오비탈들이 합쳐져서 분자가 그 자체에 새로운 오비탈을 만든다고 접근하는 거예요. 혼성 오비탈은 한 원자 내에서 오비탈들이 합쳐지는 거고 분자 오비탈은 서로 다른 원자의 오비탈이 합쳐지는 거죠. 이때 하나의 오비탈은 더 낮은 에너지의 오비탈이 되고 다른 하나는 오히려 높은 불안정한 에너지의 분자 오비탈이 됩니다. 이러한 분자 오비탈은 혼성 오비탈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홀전자나 공명 문제를 더 잘 설명하기 때문에 모델이 2개라 조금 귀찮긴 한데 각 모델마다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엔 전기 음성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전기 음성도는 전자를 공유할 때 그 전자를 당기는 힘을 말합니다. 이 표를 보면 F는 4.0으로 전자를 되게 잘 당기겠네요. 그에 반해서 나트륨은 0.9로 주로 전자를 빼앗기겠죠. 공유 결합을 이루는 원자가 서로 다른 전기 음성도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만약에 이런 경우처럼 전기 음성도가 1.7 이상 차이 나면 주로 이온 결합 취급을 하고 C랑 H처럼 이렇게 C랑 H처럼
전기음성도가 0.5 이하로 차이가 나면 비극성 공유결합이라고 취급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애들은 극성 공유결합 취급을 합니다. 이번에는 극성 분자랑 비극성 분자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수소 분자를 보도록 할까요? 똑같은 수소니까 전기음성도도 똑같고, 그럼 전자가 어디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그냥 공평하게 있겠죠? 이런 경우는 비극성 분자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CCl4를 보도록 할게요. C랑 Cl을 보면 Cl이 더 전기 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전자가 Cl 쪽으로 이렇게 치우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사면체다 보니까 방향이 뭔가 벡터로 생각했을 때 다 상쇄가 돼요. 그래서 얘는 극성 공유 결합을 하긴 하지만 비극성 분자입니다. 다음으로 CO2도 볼까요? 먼저 sp 혼성하기 때문에 각이 180도고, 그러면 얘네도 전기음성도가 더 큰 O 쪽으로 치우치긴 하겠지만 방향이 상쇄돼서 비극성 분자가 됩니다. CCl4랑 똑같아요. 이번엔 NH3를 볼게요. 이 경우에도 N 쪽으로 전자가 좀 더 치우치게 되겠죠. 근데 상쇄가 안 되네요. 얘네가 CCl4의 경우에는 다 상쇄가 되지만 얘는 여기 고립전자쌍이 있어서 상쇄가 안 되고 좀 이쪽으로 치우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부분 음전화, 여기가 부분 양전화를 이루는 극성 분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H2를 볼게요. 이게 뭔가 CO2랑 비슷하니까 얘도 비극성이다 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극성 분자입니다. 그 이유는 구조를 보면 5가 스테링 넘버가 4인데요. 비공유 전자쌍 2개, 공유 전자쌍 2개라서 그렇고, 그러면 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180도가 아니라 109.5도를 이루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돼서 상쇄가 안 돼요. 이쪽으로 부분 음전화를 가지고 이쪽은 부분 양전화를 가지겠죠. 그래서 극성 분자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분자 간 힘에 대해 알아볼게요. 아까 했던 전기음성도는 분자 내의 힘이었죠. 그러니까 공유하는 전자를 누가 더 당기냐, 분자 내 힘이었고, 이거는 분자 간, 서로 다른 분자 간 힘입니다. 극성 분자처럼 부분 전하를 가지면 이 경우에는 이렇게 치우치니까 이쪽이 부분 음전화가 되고 이쪽이 부분 양전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음전화랑 부분 양전화랑 끌어당겨요. 이런 인력을 쌍극자 힘이라고 합니다. 그런 쌍극자 힘 중에 특별히 수소 결합이 있는데, 수소랑 이렇게 NOF, 이런 전기음성도가 큰 NOF는 특히 전기음성도 차이가 커서 쌍극자 힘도 무척 커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애들을 특히 수소 결합이라고 해줍니다. 이 경우에는 O랑 H라서 이렇게 될 것이고, 얘네끼리 특히 강한 인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런던 분산력이 있는데, 비극성 분자도 순간적으로는 전자가 쏠릴 수 있어요. 그럼 그때 쌍극자 힘처럼 순간적으로 인력이 만들어지겠죠. 그게 바로 런던 분산력입니다. 그래서 런던 분산력은 비극성 분자든 극성 분자든 가질 수 있는 힘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극성 분자는 극성 분자끼리 힘이 많이 작용하고, 비극성은 비극성끼리 뭉쳐서 극성용매엔 극성 분자가 잘 녹고 비극성엔 비극성이 잘 녹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공유결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유결합이 왜 생기는지, 혼성 오비탈 이론이 뭔지, 그리고 전기음성도랑 분자 간 힘까지 알아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반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